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자료는 테슬라를 둘러싼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중국의 자율주행 코멘트들을 모아봤던 펀더멘탈 체크 자료입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제 자율주행의 스케일링 법칙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핵심은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으며 두 번째 웨이브를 앞두고 조금은 이르지만 턴어라운드를 알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순서대로 중국과 미국, 유럽의 자동차 및 FSD V13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중국 내 전기차 내수 판매 추이를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빨간색 막대는 테슬라의 주간 보험 등록 대수이고 내수이기 때문에 수출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분기 초에는 예를 들어 유럽 도착까지는 몇십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우선되고 분기 말에는 중국 내수 판매가 늘어나는 추이를 분기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회색은 테슬라와 그래도 가격대가 비슷한 세그먼트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판매량을 모두 모은 값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4월 이구 환신 정책을 실행한 이후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구 환신은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신에너지차로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용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구 환신이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구형 자동차를 신에너지 차량으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주는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좋지만 내연기관 차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구 환신 효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자동차, 즉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친 판매량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 수요가 매우 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이구 환신 효과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 자동차 시장은 이제 신차 10대가 팔리면 그 중에 5대가 신에너지차로 바뀌었습니다. 신차의 50%가 NEV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소비자가 신에너지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국은 전기차로만 보자면 앞서가는 시장이 됐습니다. 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제는 미국을 제외한 제3지대 국가로의 수출량도 좀 더 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수요 약세가 두드러진다는 건 다른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가치평가에서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내연기관 차를 구매할 때에는 5년 뒤의 잔존 가치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해서 매달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를 대략 오너가 가늠하곤 하죠. 그러나 이구 환신을 통해서 올해 중국에는 전기차 전환이 매우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소비자 과반 이상이 전기차가 미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 오자 여러 내연기관차의 가격들이 하락하는 중입니다. 왼쪽 차트는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셌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중국 내 신에너지차 선호에 따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상대적인 가치도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유럽 경제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내연기관에서의 NEV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자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주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며 점유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급차들의 중국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되면 BMW가 YY-4%, 벤츠는 -7%, 아우디도 -7%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됐던 중국 내의 2차 치킨 게임을 통해서 비아디와 테슬라, 리오토,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만 살아남고 전기차 경쟁력들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이구 환신 효과가 2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GPM이 좋아지는 모습을 모두 다 보이고 있게 됐죠. 순서대로 중국 측 전기차 기업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비아디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모두 내재화하고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을 위한 전용 선박은 총 3대를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는데요. 올해 1월에 출항했던 첫 번째 선박은 비아디가 전용으로 임대하는 구조였던 비아디 익스플로러 1입니다. 7,000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9월에 출항했던 두 번째 선박은 비아디 허페이로 마찬가지로 7,000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이며 최근 12월 초에 출항한 세 번째 선박은 비아디 창저우로서 5,000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의 자동차 운반 전용 선박입니다. 직접 비아디가 선주로서 가지고 있는 건 비아디 허페이와 창저우 2개입니다. 또한 중국 배터리의 90%가 현재 도로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는데 앞으로 철도를 통해 운송하며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시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부품사들에게 1월 1일부터 부품 공급가를 10% 이하에 주도록 압박하면서 더욱더 원가 절감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내재화를 진행 중이죠. 1, 2년간은 엔비디아의 토르칩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2, 3년 내로 저렴한 차량에 탑재할 목표로 ASIC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웨이와 샤오미가 진출한 해라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내 신흥 전기차 기업들은 테슬라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중입니다. HD맵이 없는 자율주행을 만들고 라이다의 의존도를 줄이고 엔드투엔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 앞서고 있는 건 샤오펑, 화웨이 정도입니다. 두드러졌던 건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개발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AI와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펑은 2027년까지 NEV 보급률이 85%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AI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공급망 전체가 협력하는 모델이었지만 AI로 정의될 새로운 자동차는 철저히 자체 개발 역량으로 평가받을 거란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리오토는 자체 AI 모델의 개입당 마일의 발전 속도가 자율주행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를 키우게 되면 키울수록 훈련의 데이터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매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부를 만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말해준 점, 이에 따라 고품질 훈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AI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면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중국 기업들이 이를 베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의 법칙을 따르는 이들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칭할 만큼 상당한 진전을 미리 보고 있다는 것도 테슬라가 비슷한 성과를 일찍 내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코멘트였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FSD V12.5 이후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포인트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서 봤던 스케일링 법칙과 같이 성능 향상 법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모델 컨텍스트 윈도우를 키우며 데이터 스케일링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테슬라 FSD 발전의 핵심은 첫 번째로 AI 모델의 훈련 과정을 자동화하는 엔드투엔드가 있고 매우 빠른 자율주행의 학습 속도를 더해줄 엔비디아의 칩이 있으며 세 번째로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 매우 많은 수의 엣지 케이스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매우 빠른 FSD 훈련과 추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엔드투엔드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FSD V12.5에서 완성한 뒤 테슬라는 처음으로 테슬라 AI X 계정을 통해서 정성적이지 않고 다분히 정량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로드맵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용 GPU 병목과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부족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자율주행 능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훈련용 GPU 병목에 신경 쓰면서 엔비디아 가속기 구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FSD V12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13.2가 공개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FSD 릴리즈 노트 데이터에서 이번부터 FSD 훈련용 데이터 콜텍스의 힘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12.5에서 엔드투엔드를 달성하고 데이터와 컴퓨팅 확보를 통해서 이전과 또 다른 속도로 FSD 개발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을 유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FSD V13에 대해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던 AI 드라이버의 채널에 클립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순서대로 보시자면 주차장에서 바로 FSD를 켜고 출발할 때 뒷차가 나가는 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 위에 물체가 놓여있을 때 매우 매끄럽게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주택가의 막다른 길에서 FSD를 켰을 때 끝까지 주행해서 막힌 곳을 확인하고 혼자 유턴하기까지의 매끄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FSD 목적지에 설정한 주차장을 돌다가 슈퍼차저 위치에 혼자 후진하여 주차를 완료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클립들을 보다가 FSD V13에 대해서 놀랐던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성능을 비교한 FSD 트래커로 확인할 때에도 모든 지표면에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말쯤이면 로보택시를 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았던 디테일은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본 점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자료는 엔비디아와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루머가 나왔던 당시에 전해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더컷 루머와 그리고 GV100 NVL72의 암패널과 관련된 루머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3가지로 정리해봤으며 오픈 AI는 이제 2025년 AGI 레벨 4에서 레벨 5로 가는 길을 겪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핵심이 될 AI 에이전트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또한 최근 군용 드론에 대한 생각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중국의 자율주행 코멘트들을 모아본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제 자율주행의 스케일링 법칙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5에서 13.2로 크게 좋아진 모습이 눈에 띄었고 특히 엔비디아의 호퍼 GPU를 대거 확충한 이후에 1개월 만에 보인 성과이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크게 됐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차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완벽한 도어투도어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게 되는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엔비디아 C마편인 CEO 젠슨 왕 인터뷰 및 해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AI 사이클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AGI와 AGR이 함께 등장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보틱스의 등장과 함께 달라진 모습, 그리고 젠슨 왕 CEO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3배의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칩이 아닌 스케일 법칙이지만 초기 무어의 법칙을 넘어
넘어설 수 있는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론 시대의 엔비디아에 대한 생각과 소프트웨어의 진심이려면 그만큼 하드웨어에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 모델이 더 작아지기 위해서는 더 커져야 된다는 점을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꼭 추천드리기 때문에 한 달에 2개 정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만큼 이 자료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트윌리오 기업 분석입니다. 트윌리오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하게 되면 오랜 기다림 속 첫 가이던스 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던 트윌리오의 주가는 이제 새로운 CEO와 함께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으로서 통신망을 클라우드화시킨 서비스인 트윌리오는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왓츠앱, 쇼피파이, 넷플릭스 등이 조용히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에 AI 에이전트 시대와 맞물려서 트윌리오 API와 결합된 음성 모델들이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모습을 결정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생성형 AI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프론티어 LMM 연구원이 본 테슬라와 딥마인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와 저커버그가 주가 마이너스 70%일 때 내린 결정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